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좀 예전에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 부위에 액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댓글 말이죠. 아니 세상 이런 게 왜 궁금한지 도통 이해가 안 되긴 하나 그래도 조금이나마 공감, 옹호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액 내부에 살아있는 세포도 있고 냄새나 점성도 이상한 느낌이다 보니 어떻게 액이 닿으면 상처가 덧나진 않을까, 혹은 액에 아무래도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은 물론 아무튼 여러가지 좋은 물질들이 많다 하니 어떻게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진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자면, 일단 액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잘 알듯 생각보다 꽤 복잡한 액체이죠. 정자는 물론 과당의 단백질에 아연에 등등등, 그리고 개중에는 스퍼민, 프로스타글란딘 같이 상처에 꽤나 도움이 될 만한 세포 성장 그리고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들의 영향으로 상처에 액을 바르면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도움이 되거나 하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테죠. 허나 아쉽게도 현실에선 그럴 수 없는 게, 앞서 말한 듯 액에는 여러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긴 하나 그럼에도 가장 많은 건 이제 물이라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시죠? 이 말인즉슨 아무리 액에 좋은 물질이 많다 한들 농도가 낮아도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상 치유 효과는 거의 만무할 테죠. 그렇단 만약 농도가 낮으니 농도를 강제로 높이고자 이 액을 아주 그냥 듬뿍 한 1리터가량을 갖다 부어버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상처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고. 앞서 액에 엄청 다양한 놈들이 있다곤 했지만 특히나 단백질, 당, 수분이 풍부한 액체잖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세균 친구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아시나요? 놀랍게도 걔들은 이제 액체는 액체인데 단백질, 당이 많은 곳을 그렇게나 좋아한다고. 즉 액은 세균 번식에 있어 최적의 장소인 겁니다. 그러니 액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감염 위험이 커지고 상처가 더 덧날 수 있을 테죠. 거기에 더해 액에는 면역 억제 물질이라고 말 그대로 면역, 방어 체계를 좀 억제시키는 물질이 있다는데, 여기서 잠깐 액에 왜 이런 게 있는가를 짧게나마 설명하고 가자면, 액, 정자는 이제 누가 만듭니까? 남성이 만들죠. 그렇다면 이 정자를 쓰는 혹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성이죠. 즉 궁에 액이 들어온다는 건 다시 말하면 여성의 입장에서 정자라는 외부의 세포,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는 것이니 면역세포들은 어떻게 정말 외부인인데 빨리 조져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정상일 테죠. 그래서 재빠르게 정자를 공격하려 할 테지만 액은 이제 면역 억제 물질이라는 체면 어플 같은 걸 가지고 있어 휘땅 공격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무튼 액은 이런 배리어 무력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상처 부위에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상처 부위의 방어력이 낮아지겠죠. 그럼 외부 병균 침투에 더욱 취약해질 테고 상처 치우는 개뿔, 오히려 감염 확률만 천정부지로 높아질 겁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 좀 심각한 상황처럼 말하는 느낌인데, 사실 일반적인 양의 액이면 별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좀 따갑기나 따가울 테지. 여러모로 따갑다고 해서 생각난 건데, 액이 이제 pH 7.2에서 8.0으로 약 알칼리성이라 이 따가운 것도 혹시 막 불에 타는 듯 진짜 더럽게 아프고 따갑진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수돗물도 대략 이 정도이기도 하고, 애초 상처에 뭘 끼얹든 간 그냥 따가우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딱히 좋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무리 겸 정리하자면, 액에 여러 좋은 물질들이 많긴 하지만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진 않고 오히려 감염 위험 같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신 더 따갑거나 그런 건 아니다 정도로 정리 가능할 것 같네요.